대한민국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각종 연애 갈등을 함께 풀어갑니다. 이걸로 안 싸워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흔한 주제지만 이 흔한 주제로 헤어지는 커플이 오늘도 최소 몇천 명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제에서 정반대 입장의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승진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다람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지은입니다. 썽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썽TV를 운영 중인 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회사야 나야라고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뭘 한 건지를 좀 모르겠고 아니 그럼 왜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고 막 그 사람한테 소홀히 되면 이질인 거지. 이거는 시작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일이 바쁘니까 좀 이해해줘. 너가 나보다 좀 안 바쁘니까 너가 나를 이해해야 돼.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우선순위로 뒤로 두시는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하세요 진짜. 사람이 정말 좋으신 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끌어낼 수밖에 없어. 나는 항상 그 사람을 기다려요. 일 바쁘거나 뭐 그 사람이 일이 언제 끝난다거나 연락을 기다리고 근데 본인은 몰라. 일만 바빠가지고 연락 뭐 이해해주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일, 연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애인한테 소홀해지니까 서운한 감정들이 쌓이고 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물론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일이 있어야 연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 막말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지. 이거는 좀 약간 핑계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왜냐면 너를 위해서 일을 한다가 아니라 솔직히 이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연애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김밥처럼 가서 김밥 안에 콩다시 국물 이런 데이트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자체로 두고 아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하니까 난 이해해줘. 이거는 일종의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분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연락을 못한다. 와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은 내가 있어야 상대방도 있고 그래야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 자기 성취를 위해서도 일은 중요한 영역이고 그런데 뭐라고 했죠? 저 뭐라고 그랬죠?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 후에 우리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진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가부장으로 1인 체계로 돈을 벌어 오셨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주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3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될까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될 직장인데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어. 네. 내가 6시까지 네. 하고 그쵸. 1시도 참여하고 가. 어머니가 10시에 돌아와서 보부상 했어. 근데 이게 부모님을 예를 들어 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시 많아요. 이거야. 예를 들면 제 얘기도 있는데 네. 예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새벽 4시까지 전화통을 붙잡고 안 놔주는 그 불안이었고 그다가 10분에 한 번씩 카톡 안 하면 정신분열 증세를 거의 일으켰어요. 이 정도 극한 상황까지 간다면 솔직히 저는 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험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편집 때문에 소개팅 5번을 날아갔습니다. 이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썸을 타는 분도 있었는데 너는 편집이랑 평생 살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해를 했던 게 아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내단적인 케이스인데 네. 이제 사업가인데 하루에 이제 4-5시간만 일해도 되는 때가 왔어. 그래서 네. 소개팅을 나갔어. 네. 연애를 하고 이제 2달 동안 불타는 사랑을 했어. 와. 그리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 아이고야. 그래서 직원들 월급이 한 달에 밀렸거든요. 내담자분이 미친 듯이 일을 했어. 네. 한 달 동안 못 봤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일이야 나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분의 대답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일이야라고 했어. 일이야. 왜냐면 직원들의 목숨이 나한테 달려.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난 연애를 할 상태가 아니다. 왜냐면 네. 지금 일이 이렇게 많고 분명히 연애를 시작하면은 상대를 서운하게 할 것 같아서 난 연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을게 라고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참을게를 했지만 이게 참아질까요? 저도 그거 해본 적이 있어요. 상대가 바빴던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냥 여유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다릴게 하고 계속 붙잡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만나고 있긴 해요. 근데 확실히 혼자 좀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나 그런 게 많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잘 되고 싶은데 그 순간에 일이야 나야를 하는 순간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너 다 기다린다며 참는다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못 꺼내겠어요. 서운하게 만드는 상황이 안 된다고 썸님은 얘기를 하셨지만 서운하게 만들 거니까 나 연애 안 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연애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든 거를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건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축복해야죠. 이거는. 일이야 나야라는 질문을 만약에 승진쌤이 받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래요? 바로 일이야.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회사를 안 가는 만큼 네가 돈을 줄 거야? 가람쌤은요? 일이야 나야? 너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 아침부터 그럼 촬영을 왜 나가? 라고 물어보면 일이 중요하지. 하지만 맞춰볼게. 노력하자. 서로 맞춰가자. 너가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맞춰가? 난 개서운해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도 다르고 사랑의 표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데 어느 누군가는 일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 수 있고 생계든 자기 실현이든 무엇이든 간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주면서 바쁜 거 갖고 서운하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이기적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웃으시는데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연락 빈도라던가 만남 횟수를 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서로 맞을만한 사람이랑 조율이 될 만한 사람이랑 만나자인데 맞습니다. 대부분 느낌 보고 만나니까 문제죠. 그렇죠. 일이야 나야라고 할 때 무조건 너야. 엉덩이 너야. 올리요. 대표님은 회식하지 마 그러면. 그러면 이딴 데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는데 2박 3일이다. 회사가 좀 젊어서 남녀들이 좀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면 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가 그 가는 게 정말 일하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일만 잘하면 되지 왜 그런 데까지 가? 빠질 수 있는 건데 그냥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자외선 결합가 좀 된 게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어. 야 나는 그러면 야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자. 너 어떻게 그런 야너 만약에 너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임원급이야. 야, 큰일 났다. 이거 빠지면 안 돼. 워크숍 꼭 가야 돼. 대표님이 너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대. 근데 뭐 내가 만약에 너 안 갈 수 있어? 워크숍이 나 없이 돌아갈 수 있지. 워크숍은 일이 아니잖아. 아니 대표님은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만약에 안 가면 우리 회사 나 이거 사업자 적을 거야. 너 자체가 우리 회사야. 난 대표가 아니야. 난 그걸 바지 사장이야. 내 앞길까지 막는 사람이 어떻게 여자친구 묵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사례를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가람쌤? 우리 엄청 많아. 너무 맞구나. 하나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일 극단적인 멘트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보통은 내담자분들이 그렇게 상황 이별이다, 잠수 이별이다 하고 많이 오시고 보통 남자분들이 좀 일적으로 많이 바쁘셔서 잠수를 타거나 상황적으로 진짜 힘들다,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다, 심지어 뭐 부모님까지 아프다, 일도 바쁜데 부모님까지 아프다, 너를 연애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럴수록 상대 여자분, 내담자분은 매달리고 서운하고 그때 일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연애를 시작 왜 했냐, 서운함이 다다다닥 나오죠. 이럴 거면 나랑 연애를 왜 시작했냐, 이러려고 나랑 연애를 했냐, 뭐 그쵸. 이렇게 결국은 나랑 그냥 내 몸 보고 연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마음 아프다. 심지어 뭐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냐. 그치. 어, 여자 있는 거야,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쵸. 부모님 아프고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수록 이제 상대방 보는 더 질리고 아 이 여자 정말 아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많이 들어오시죠. 제 3자에서 저도 아까 방금 말할 때 와 마음 아프다 했는데 당사자가 되면 그게 맞는 거 진짜 내 사정까지 다 해결했는데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와 얘가 날 못 믿나? 핑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핑계를 댄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때문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상황 때문에 나랑 헤어지는 거면 내가 상황에 밀린 거 아니냐. 연애가 1순위가 아닌 거네. 너는 삐리리 새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너 개새끼네. 그쵸. 그런 느낌이. 역시 연애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연애가 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연애를 할 때 초기에는 답이 안 없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답이 없어지는 이유는 서로 이기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처음에는 네 말을 들어줄게를 하다가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초반엔 조율을 어떻게든 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율을 안 하니까. 초심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오래 예쁘게 만나고 심지어 진짜 예쁜 노부부까지 늙어가거든요. 근데 초심을 못 지키는 순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재윤님은 초심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근데 저는 경험상 일단 초반에는 누구나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냥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도 그렇고 처음에 그냥 완벽해 보여. 단점도 없고 그냥 완전 그냥 다정하고 그냥 내 스케줄에 다 맞춰주고 그런데 그 초심을 잃었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겉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서로 그걸 보면서 초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꼬셨구나 하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긴장 풀고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이 중요한가요? 연애가 중요한가요? 이에요. 일이요. 저는 둘 중 선택하라면 일단 연애하겠습니다. 저는 연애요.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았어. 아무도 선택 안 되게. 이 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혹시 이런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신 분 계신가요? 입장은 알겠는데 어떻게 제외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양쪽 입장 너무 팽팽했는데 댓글에서는 어떤 분들이 말발이 더 셀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갈등도 기대해주세요. 안녕!